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남을 위하느라 나를 잊은 시간 때문이라는 걸요. 평생을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아오셨지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 마음을 뒤로 밀어둔 채로요.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도 잊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이 조금 쉬어도 되는 날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장은 이것입니다. 과한 배려는 결국 나를 잊게 만든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요. 하지만 그 배려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의 힘이 조금씩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힘이 바닥나면 진짜 배려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적당한 선을 지키는 배려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지요. 그 시절에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고 형제 자매를 돌보고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내 것이 부족해도 남에게 먼저 주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였지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몸에 배어 지금도 여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소진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들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습관이 오랜 세월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지요. 또한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오랜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나부터 챙기면 이기적이라는 인식도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 회복 없는 배려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돌봐야 다른 사람도 온전히 돌볼 수 있습니다. CH4 해석 분석 시니어가 공감하는 실제 상황 연결. 이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한 배려가 어떻게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족에게 너무 맞추다가 지칠 때.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족 때문에 가장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자녀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던 시절이 있었지요. 명절이면 온 집안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손주들이 오면 하루 종일 돌봐주고 자녀들의 집안일까지 거들어 주셨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력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남아 있어 계속 애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힘이 바닥나면 누구도 돌볼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오래 함께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가족에게도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친구 지인 관계에서 늘 손해보는 역할.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약속이 생기면 늘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편한 대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이지요. 식사 메뉴를 고를 때도,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시간을 맞출 때도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나면 마음 한편이 허전해집니다. 상대는 고맙다는 말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그 생각을 티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서운함이 커지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워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덜 아프게 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끔은 내 의견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3.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쌓인 피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잠깐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이런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왔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작은 부탁도 쌓이면 큰 무게가 됩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모레는 또 다른 것. 거절하지 못해서 계속 떠안다 보면 어느새 내 시간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심지어 내가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경계라고요.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은 더 존중합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어려워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4.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상대에게도 부담이 될 때. 때로는 과한 배려가 상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챙기고 너무 많이 걱정하고 너무 많이 베풀면 상대는 고맙지만 동시에 불편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미안해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애쓰면 자연스러운 관계가 무너집니다. 상대는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나는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아서 서운해지지요.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진짜 따뜻함은 과한 희생이 아니라 부드러운 선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며 몇 가지 인생의 통찰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는 적당함이 오래갑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관계가 식습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배려, 적당한 기대. 그 안에서 관계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나를 잊으면 결국 누구도 온전히 도울 수 없습니다. 빈 컵으로는 물을 나눠줄 수 없듯이 고갈된 마음으로는 누구도 돕지 못합니다. 내 컵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셋째,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넷째, 내가 편해야 내 마음도 다른 이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억지로 하는 배려는 상대에게도 전해집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은 내가 편안할 때 나옵니다.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부담 없이 천천히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1. 오늘만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나 고르기. 오늘 하루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평소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 중에서 오늘만큼은 쉬어도 되는 일을 골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차려주던 아침 식사를 오늘은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전화하던 자녀에게 오늘은 문자 한 통만 보내도 괜찮습니다. 늘 청소하던 집안 구석을 오늘은 그냥 두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간다고 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쉬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거절 문장 만들기.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문장을 준비해 두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조금 어려워요. 다음에 도울게요. 고맙지만 오늘은 제가 쉬고 싶어요. 제 힘으로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분께 부탁해 보시겠어요? 이런 문장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부드럽지만 분명한 거절은 관계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미리 준비해 두면 관계에서 오는 소진이 크게 줄어듭니다. 3. 나를 위한 10분 회복 시간 갖기. 하루에 딱 10분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10분 동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족 걱정도 해야 할 일도 모두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저 나의 숨소리에 집중하고 내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 작은 쉼이 큰 힘을 회복시킵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는 습관이 쌓이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오셨지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쏟은 사랑은 분명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덜 노력해도 됩니다. 덜 챙겨도 덜 맞춰도 사람들은 당신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가볍게, 조금은 나를 먼저 돌봐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제는 당신도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당신의 속도로 살아가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